12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곧 10만 달러 뚫어내려나 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간 하루 전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알트들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낙 주요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들이 폭등 양상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폭등만 할 수도 없고 폭락만 할 수도 없고, 폭등 뒤에는 항상 폭락이 뒤따르고 폭락 뒤에는 항상 폭등이 뒤따르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어김없이 이번에도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달러, 에이다 마찬가지고, 트론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3,800달러대 섹시합니다. 아주 가격대가 다들 메이저들이 일단 자리를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 알트 시즌 시작 단계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등장하게 될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99,000달러 다시 뚫었다가 여기서 지금 살짝 저항받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69,000달러에 있던 게 지금 99,000달러 아래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정말 얼마 시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게 지금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호재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슈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시세를 자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어쩌면 10만 달러 돌파 정도는 순조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졌다가 살짝 고개를 쳐들었는데, 그래도 55%대, 여기서 더도 덜도 말고 10%포인트 정도만 더 빠져주면 아주 많이 베리머치 감사 땡큐,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겠죠. 알트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제롬 파월 아저씨 역시 이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정무적인 판단력은 참, 이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연준 의장 임기가 연장이 되고, 참 이렇게 공적인 자리와 관련해서 이 처세술은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1등인 것 같아요. 전 세계 1등. 제롬 파월 대단합니다.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믿음 부족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투기자산,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 암호화폐가 은행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단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지 않고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반열에다가 올려놓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디지털 금이지, 완전히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뻐꾸기를 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재무장관으로 확정이 되면 그동안 다른 재무장관들과 맺어온 것과 같은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사실상 선빵을 날렸습니다. 나 잘할 테니까 그냥 잘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날린 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수인 게,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이런 멘트를 했었죠. 파월의 임기 만료 2026년 훨씬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해서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고 파월을 식물 의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파월에 대한 불편한 신비를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밝혔던 인물이 지금 재무장관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을 띄우면서
베센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 임기까지는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지금 사실상 트럼프를 향해서 읍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되게 재밌죠? 네, 이래야지 가늘고 길게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던져지고 있는 인물 누구다? 제롬 파월이다.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연준이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으로 지정이 되는 법률적인 토대가 깔리면 우리가 매입할게. 금 조금 팔고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니까 금과 같은 반열이니까 우리가 매수하면 돼.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멘트 한 거잖아요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 중심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멘트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 일부를 매각하고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는 내용, 요게 지금 핵심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게 100만 개 정도인 건데, 이걸 지금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이게 단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한 5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조정이 되거나 조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 친화적인 멘트까지 덧붙여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아주 많이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차기 SEC 위원장 폴 애트킨스 지명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일각에서는 폴 애트킨슨이 지명을 받지 않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요 정도 인물은 미리 사전에 조율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의사 확인하고 이제 말을 흘리거나 그러는 건데, 역시나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폴 애트킨스 지명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도 대단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트럼프 하는 말이 재밌어요. 폴 애트킨스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자산 등 여러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여러 혁신, 그 중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 디지털 자산 혁신하겠다라는 거고, 워낙 암호화폐에 있어서 친화적인 인물이고, 부시 행정부 당시 SEC 위원을 역임을 했던 인물이고, 월가에서도 반기 조금 끼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잘 땡겼던, 구미가 땡겼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상황이 미국에서 앞으로 더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SEC 운영을 조정하고 이 중복 규제나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명한 SEC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완벽하게 완박 다른 그런 SEC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제롬 파월의 정말 반전 스탠스 플러스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 위원장 지명,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비트코인이 99,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 이런 얘기합니다. 차기 SEC 위원장직을 수락한 폴 애트킨스,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이 삼두 정치는 SEC의 상식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차기 SEC의 리더십이 친암호화폐 성향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지금의 상황을 이 삼두 정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 이 위에 폴 애트킨스,
얼마나 진짜 전폭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 헤스터 피어스나 마크 위에다가 했던 얘기들이 다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뭐 살짝 오르고 살짝 빠지고 이런 거에 내 마음이 털릴 이유가 있다 없다? 전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아주 많이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애킨스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실행 가능한 규제를 옹호해왔다. 8년 동안 SEC 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이제 한 방 더 남았습니다. 과연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 누가 지명될 것인가? 지안 카를로스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될 것인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될 것인가?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은 참 많은데 뭐 누가 됐든 암호화폐에 그냥 친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엄청 대폭 아주 많이 친화적인 인물들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땡큐. 근데 전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지안 카를로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백악관에서 크립토 책임자가 정책 책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업계랑도 조율이 잘 돼야 되고 SEC랑도 조율이 잘 돼야 되고 CFTC랑도 조율이 잘 돼야 되고 정치권이랑도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이 지금 지안 카를로스예요. 이 하마평에서 거론되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무적인 감각을 통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잘 될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무적인 감각과 정책적인 경험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인물이 지금 지안 카를로스여서 개인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을 SEC 위원장으로 지금 앉혔기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를 모두 다 소통 가능한 인물로 백악관 크립토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누가 될진 모르죠. 그냥 이 셋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라면 약간 조금 적확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인물이 지안 카를로스 정도로 보이는데 뭐 누가 되든 사실 땡큐여서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훈훈한 상황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진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상당히 재미있고 연말 연시 그런 흐름 이어가다가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 출범 취임식 전후로 한번 이 셀더 뉴스 이벤트 양상이 포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 면밀하게 잘 바라보시면서 단기 흐름에 너무 이렇게 멘탈 털리지 마시고 전반적인 이런 이슈적인 상황들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신임 SEC 위원장이 지금 지명이 됐고 이 양반이 어떤 멘트를 할지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임 일성의 변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 뭐 X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어딘가와 인터뷰를 해서 취임 일성을 밝히게 될지 아니면 취임식 때까지 상황을 조용히 바라볼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측근발 멘트 이런 식으로도 흘려질 수가 있고 나오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아바트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떤 방식과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빠르면 좋겠죠. 어차피 친화적인 멘트 확실한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연관된 종목들에게 우호적인 모멘텀 재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직접적인 게 지금 소송 이슈에 엮여있는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리플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밌는 순간들은 또 재료적으로 이슈적인 재료 차원에서는 지금 대기 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월 4일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아니라고 리플랩스가 밝혔어요. RLUSD 오늘 출시되지 않는다. 현재 뉴욕 금융서비스국과 최종 승인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리플랩스가 직접 밝혔고 이 기술적인 이슈가 뭐가 있다라고 엘레노어 테렛이 조금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리 잘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이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곳이니까 뭐 주말 전후 시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의 CIO, 비트코인의 하락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매수량을 명확히 정하고 이걸 반드시 실행해라. 지난 6년 동안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하겠다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딱 되면 목표 지점이 되면은 일정 부분 매도,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매수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워요. 막상 고점 부근에 가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도 취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나고 보니까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클. 그때부터 약세장이 시작이었던 거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땐 판단을 해서 매도도 하고 수익화도 하고 어느 정도 또 폭락이 나오면 바이 더 딥 계획도 좀 잘 실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말이 쉽지 진짜 어렵잖아요. 그게 쉬우면은 뭐 글로벌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 기본적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들인 거지. 뭐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수십 명의 어떤 이런 입장들, 뭐 저 개인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투자자인 내가 판단하기 위한 어떤 수많은 재료들일 뿐이지 결국에 판단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재료들을 잘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까 말까 이런 거 가끔씩 묻는 질문들 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투자자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회도 안 하고 남 탓도 안 하고 미련도 안 남는다. 괜히 쓸데없이 남 얘기 듣고 자기가 행동해놓고 남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투자 시장에서든 제일 한심한 거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리서치도 하고 있고 이러는 건데 아무튼 지금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멘탈 잘 잡으시면서 리서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지 며칠 전에 엊그제 계엄 이슈 이런 거 터졌을 때 패닉셀을 안 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 트라이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엔간하게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회를 기회로 잘 삼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 노력과 시간 없이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투기적인 마음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 아저씨도 이빨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다음 타자 누굴까? 누구긴 누구야? 시진핑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엄청 이빨 털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가 또 단기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기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뭔가 나오면 웨이브가 한 번씩 나오는데 물론 저는 쳐다보지 않는 프로젝트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테마의 핵심 어떤 프로젝트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가 막히게 푸틴이 이런 멘트를 해주니까 웨이브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웨이브 뭣도 모르고 올라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무전략의 무계획의 뇌동매매에다가 반드시 후회할 가능성 높다.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들은 초보자들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초보자들 말고 좀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이야 이런 거에 잘 올라타고 잘 또 빠지고 하시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 잘못 오른다고 올라탔다가 후회할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급등 테마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런 거에 베팅 잘못했다가 벼락부자 꿈꿨다가 벼락부자가 되기는커녕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메이저 위주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인생의 난이도를 괜히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은 18만 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14만 달러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사람들은 또다시 겁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오, 18만 달러 대박이죠. 오, 약세장 저점이 14만 달러. 오, 대박. 뭘 봐도 지금 대박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 40만 개 넘게 들고 있는 평단가 5만 8천 달러. 와, 진짜 대박이죠. 비트파이넥스가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최대 장애물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를 상쇄시킬 신규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 간의 이 수요 공급, 이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 현재 단기 보유자 공급량은 328만 BTC 수준으로 사이클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통상 이건 강세장 고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한편 장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흡수할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한 30% 빠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는데,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무리 내 멘탈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인 이 멘탈 지수는 막 엄청 쫄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9만 달러 밑으로까지는 조정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고, 하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할 포인트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작년 연말 연시 그 정도 상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력급 자본들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들의 시장 조작에 따른 움직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주변 환경이 지금 너무, 미국의 특히 이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